여우호텔 최수지 지음 이세로 옮김 제2장 새로운 세상. 아가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론은 중년의 인간으로 변해 있었다. 여우에 대한 기억을 잃은 론은 사업가가 되었다. 론은 호텔을 지을 장소를 찾고 있었다. 그는 건물 하나를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왔지만 건물 짓는 법을 알지 못했다. 그는 고급 호텔을 지을 충분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버려진 좋은 건물을 찾아야 했다. 바로 그때 그는 과학에 관한 책들과 무성한 오렌지색 덜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건물을 발견했다. 그는 인간훈련센터라고 쓰인 작은 간판을 보지 못하고 재빨리 그것을 훑어보고는 인수인계를 결정했다. 몇 달 후 수리가 끝났고 론은 직원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존은 다시 터널을 탐험하려던 차에 여우 왕국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존은 매우 슬퍼하였다. 그는 터널에 갈 수 없었고 대신 여우 동상을 찾기 위해 지루한 장소에 가야만 했다. 그는 어쨌든 이 임무를 수행하며 개와 인간의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존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을 즐겼기 때문에 임무를 받아들였다. 존은 물론 그 동상이 왕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여우들은 존에게 한 달 동안 무엇을 하고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쳤고 그 후 존은 떠났다. 존이 처음 인간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는 모든 것이 멋지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동굴이나 구멍에 살지 않았다. 성곽은 잔가지와 덤불로 지어지지 않았다. 모두가 옷을 입었다. 존은 그의 목적지인 큰 호텔에 도착했다. 표지판에는 모든 것이 개의 언어로 쓰여 있었다. 이상했다. 표지판엔 직원을 구한다고 쓰여 있었다. 바로 이거야. 위장 취업. 이 계획은 효과가 있을지도 몰라. 존은 혼잣말했다. 아마 먹힐 것 같다. 그는 직원이 되기 위해 머리를 굴렸다. 그 순간 그는 호텔 직원이 되고 싶어하는 엄청난 무리의 사람들과 마주쳤다. 그는 바지 지퍼를 올리고 성 안에서는 절대 입지 않아도 되는 벨트를 메었다. 그리고 표지판을 다시 읽었다. 선착순 100명만 지원할 수 있다고 쓰여 있었다. 아마 입사 시험을 치러야 하겠지. 100명 정도라면 자기도 합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존은 취업생 무리를 바라보았다. 이 호텔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적어도 500명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바로 그때 그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닮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평소라면 매우 이상한 일이었지만 존은 이 임무를 무사히 수행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이상한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집중! 뒤에서 우렁찬 소리가 들렸다. 호텔 주인 론 밀러입니다. 론은 5분 후에 직원을 추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은 안도의 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는 호텔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시험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존은 보통 운이 좋지 않았지만 추첨이 시험보다는 훨씬 더 좋았다. 앞으로 나가서 추첨 용지를 한 움큼 집어들고는 그중 한 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털어냈다. 그는 론이 한 말을 곱씹어 보았다. 이상하게 그 말이 꼭 개의 언어처럼 들렸다. 혹시 그는 어렸을 때 터널에서 이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이제 그는 부모님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마 이 임무는 그렇게 지루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터널에서 본 것들이 정말 이 사람들이었다면 아마도 언어가 바뀌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학교에서 배운 개의 언어와 비슷했다. 잡념이 스며들었다. 걱정도 스멀스멀 다시 몰려왔다. 존은 개의 언어로 글을 쓰고 싶진 않았다. 존은 개의 언어에 능숙하지 못했다. 존은 앞으로 자신의 직장에서 자판을 두드리거나 글을 쓸 필요가 없기를 바랐다. 그는 한숨을 쉬며 옆을 바라보았고 어떤 남자가 특이한 글자가 인쇄된 종이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남자가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다. 이것은 그가 합격했다는 의미였다. 존은 자기 손에 들려진 종이를 펴보았다. 같은 글자가 씌어 있었다. 그는 특이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자가 소리 지르던 것처럼 똑같이 소리 질렀다. 그는 이제 서류 작업을 거부할 수 있기만을 바랐다. 사장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쳐다보았다. 신입 직원들은 어두운 복도를 따라가서 근무복을 받았다. 존은 후드티를 입는 것도 불편한데 정장인 근무복을 입고 어떻게 살아남을지 한숨이 나왔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정장 바지와 정장 셔츠, 그리고 조끼를 내려다보았다. 직원들은 탈의실에 도착했다. 옷을 갈아입을 때 존은 또한 넥타이와 재킷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옷은 대부분 검은색이었지만 셔츠는 흰색이었고 조끼와 넥타이는 모두 회색이었다. 존은 여우들에게 배운 덕분에 모든 것을 올바르게 입었지만 넥타이만큼은 손목에 묶는 실수를 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넥타이를 올바르게 매는 것을 보자마자 재빨리 고쳐매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모두 줄을 섰다. 존은 글을 쓸 수 없다고 몸으로 말하려 했지만 론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기만 하고 노트에 뭔가를 휘갈겼었다. 존의 기이한 행동으로 론은 존이 외국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론은 존을 힘들게 하고 싶은 강한 의지를 느꼈다. 론은 신입 직원들에게 내일 아침에 앞으로 할 일을 알려줄 것이라며 그들이 할 일에 따라 급여는 달라질 수 있다고 쩌렁쩌렁 말했다. 존은 급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두 번째 부분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론이 말한 첫 번째 부분을 해석해보자면 오늘 밤 묵을 곳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다른 직원들은 머물 집이 아주 가까웠지만 존의 성은 걸어서 3시간 이상 걸리는 먼 거리였다. 그곳을 왕복하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의 취침 시간은 보통 오후 3시였고 그는 새벽 2시에 일어났다. 다른 여우들처럼 말이다. 그는 시계를 보고 나서 잠자기 전에 30분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고 숙면을 위해 나무 뒤로 가서 나뭇잎을 푹신하게 깔고 공처럼 둥글게 웅크렸다. 다음 날 아침, 존은 일어나서 호텔로 달려갔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새로운 표지판을 보았다. 그는 이 표지판을 읽는 것을 도와줄 사람을 찾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전 2시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존은 그저 앉아서 누군가가 와서 그를 도와주기만을 기다렸다. 마침내 몇 시간의 기다림 끝에 6시에 한 노인이 왔다. 존이 어색한 억양의 개 언어로 물었다. 이 표지판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물론이지. 이 호텔은 오전 8시에 문을 엽니다. 라고 쓰여 있네. 감사합니다. 노인은 갑자기 존에게 다른 나라에서 왔는지 물었다. 존은 다른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네 라고만 말했다. 노인은 수긍하며 길을 떠났다. 존은 자신이 제대로 답을 한 것처럼 느꼈다.
앞으로 만약 누군가가 그의 억양에 대해 지적한다면 그는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 말할 것이다. 시계를 보았다. 터널에서 주워온 오래된 시계가 7시 43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는 호텔에서 임무를 배정받을 때까지 아직 17분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 후 시계는 8시를 가리켰고 사람들은 잔디를 가로질러 호텔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존도 호텔 안이 더 따뜻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덩달아 뛰기 시작했다. 곧 모든 사람이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몇 분 후 론은 방으로 들어가 모두를 바라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자, 업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모두가 동시에 아우성쳤다. 론은 직원들의 업무를 발표했고 존은 접객 업무를 맡았다. 존 또한 자신의 이름이 적힌 갈색 이름표를 받았다. 먼저 존은 문서 작업을 많이 해야 하는 사무실에서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기뻐했지만 앉자마자 잘 모르는 단어가 난무하는 9통의 전화를 받아야 했다. 게다가 한 남자가 찾아와서 자신만을 위한 7개의 방을 요구했고 존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런 고객들이 거의 매 순간 찾아와서 그는 정말 피곤했다. 그는 또한 몇 가지 서류 작업을 해야 했다. 반면 그와 함께 일하는 다른 9명의 사람은 훨씬 일이 수월했다. 바로 그때 존은 산책하는 한 가족을 보았다. 아이가 다친 것 같았다. 존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심지어 그의 부모님이 누군지도 몰랐다. 그러고 나서 나는 왜 부모님이 없을까? 라고 자문했다. 자신을 의심할수록 존은 더욱 침울해졌다. 점심시간이 시작되었을 때 존은 테이블에 앉았다. 수저를 다루기가 힘들었고 음식도 매우 달랐다. 존은 호텔에 여우 먹이는 없는지 살펴보고 싶었다. 존은 또한 이상한 것도 보았다. 모두가 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도 모두 사람보다는 작은 개를 키웠다. 근무하는 동안 존은 이런 것들을 계속 보았다. 모든 일이 끝난 후 론은 존에게 전화를 걸어 매니저용 스위트룸에 머물 것인지를 물었다. 그러자 존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생각도 하지 않고 매니저의 스위트룸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론은 그에게 잠을 잘 수 있는 곳이라 말했다. 론은 존의 태도가 좀 기이하다고 생각했다. 존은 스위트룸에 머물겠다고 했고 론은 그를 방으로 안내했다. 청소 좀 해야 할 것 같네. 존은 생각했다. 그의 방에는 찬장, 침대, 침대 옆 테이블, 미니 냉장고, 전자레인지, 그리고 작은 커피 내리는 기계가 있었고 둥근 테이블과 2개의 의자가 있었다. 그리고 구석에는 작은 샤워부스, 그 옆에 화장실과 싱크대가 빽빽이 들어차 있었다. 청소를 마친 후 존은 재빨리 샤워했고 잠에 빠졌다. 다음 날 퇴근 후 존은 자신을 위한 선물을 사려고 마음먹었지만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다. 가게에 갔을 때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은 물건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신 여우 역사책을 읽기로 했다. 그 책은 존이 성에서 발견하고 가져간 것이었다. 여우 역사책은 매우 두꺼웠는데 여우의 역사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스스로 기술되는 책이었다. 존은 73페이지까지 읽고 나서 그 위에 금 책갈피를 꽂고 잠을 잤다. 존은 자기가 가서 여우 동상을 찾지 않으면 왕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딱히 동상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동상을 찾는 데만 집중하기로 했다. 그는 목요일마다 연차를 쓰고 터널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어느 날 호텔을 둘러보려는데 론이 들어와서 목요일에는 왜 출근하지 않냐며 그들은 일손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존은 혹시 여우동상을 직장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껴서 다시 목요일에도 출근하기로 했다. 그러고 나서 달력을 보니 오늘은 목요일이었다. 그는 근무복으로 갈아입고 운동화를 신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다. 그날 일이 늦게 끝났고 그는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었다. 띠링! 1시 37분이었지만 존은 일찍 일어난 이유가 있었다. 그는 한밤중에 산책을 했다. 그는 1시간만 걸으면 이렇게 일찍 문을 연 가게에 가서 온갖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마법의 물건들이었다. 그는 책에서 그와 닮은 생명체를 인간이라 부르는데 인간들은 마법의 존재를 모른다는 설명을 읽었다. 존은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극한의 마술을 하는 법이라는 책과 지팡이를 손에 넣었다. 호텔에 되돌아온 그는 약간의 마법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이미 마법 주문이 잔뜩 걸려 있어서 마법을 사용할 수 없었다. 존은 포기하고 자신을 위해 레모네이드 한 잔을 만들었다. 충분히 행복했다.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있던 존과 달리 아가타는 동물원 안에서 다른 동물들과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우리 안에 갇혀 있을 때 그녀는 한 생명체가 그녀 근처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 생명체는 구멍을 파고 있었다. 처음에 그녀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후에 아이디어가 생겼다. 땅굴. 그것이 동물원을 탈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다. 아가타는 계산하기 시작했다. 마법을 쓸까도 생각했지만 혹시라도 들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리로 계산을 계속했다. 그녀의 우리에서 문까지 거리는 대략 12m가 될 것이다. 그녀는 1분에 1.1m를 파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는데 11분쯤 걸릴 것이다. 그녀는 음식 한 보따리를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 반쯤 왔을 때 침대에 쓸 이끼를 가지러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군중 속으로 나갈 수 없었다. 왜냐하면 발각되면 아마 사람들은 그녀를 다시 동물원에 가둘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제 제법 인간 전문가였기 때문에 3시에서 3시 30분 정도가 탈출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2시 45분에 그녀는 일어났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자신이 여우왕국과 매우 가깝다는 것을 깨달았고 여우왕국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내부에 인간의 그림자가 어려있는 호텔을 보았다. 그녀는 그 호텔이 인간 훈련소와 같은 건물이라는 것을 보고 꽤 놀랐다. 아가타는 밖에서 밤을 보내기로 하고 이끼를 땅에 내려놓고 잠을 잤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곧장 성으로 갔다. 왕은 그녀를 보고 매우 놀랐다. 아니, 무슨 일이 생긴 게냐? 라고 물었다. 아가타는 왕에게 상황을 아뢰었고 그는 인간들이 여우를 홀대하는 것에 분노했다. 그러고 나서 아가타는 개들이 어떻게 인간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보살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왕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존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존이 동상을 손에 넣으면 우리는 개들과 싸울 수 있으니까 라고 말했다. 존은 그날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는 매우 심한 감기에 걸렸고 손님들과 힘든 하루를 보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여우 동생을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날이 밝아지는 대로 수색을 시작했다.
바로 그때 조는 터널을 발견했다. 여우동생이 여기 있겠지? 그는 기뻐하면서도 좀 쉬고 싶어서 여우들에게 터널의 위치를 찾았다고 말하고, 물론 마법을 써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곧 탐험하겠다고 스스로 말하고는 잠을 청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고 조는 숲으로 산책하러 가기로 했다. 걷는 동안 그는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고 눈꺼풀이 나른해졌지만 동시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도 들었다. 어느 이유에서인지 그는 죽을 정도로 무서웠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소름이 끼쳤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가 방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 숲에 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에게 왠지 안개가 끼고 나른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가 언제든지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럴 때마다 강한 감정에 그를 엄습했다. 그것은 그가 무시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는 그 강한 감정을 매일 반복해서 느꼈다.